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더운 지방에 영하 20도의 한파가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해외 뉴스도 있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정치인들이 설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면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건강은 제 기밀 1호인데 어떻게 대통령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들을 참 못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쁘고 긍정적인 말도 참 많은데 왜 그렇게 불쾌한 말만 골라서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긁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때 말을 긍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서 상처 주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 있는가, 또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성장하면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성장 결핍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이나 애정이 결핍되거나 또 유기된 경험 또는 과도한 폭력을 경험했거나 외톨이 왕따 경험을 했거나 심한 체벌이나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했거나 성폭력 그리고 충격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를 사별하거나 이혼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안에 내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사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상처가 가득 채워진다는 뜻인데, 이때에 내사하면서 나쁜 자기 표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안에 생긴 나쁜 자기 표상을, 이것은 우리는 보상하고 또는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될 때 이 낮은 자기 표상이 투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심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별일 아닌 것 같고 별일 아닌 그런 상사에게 심한 모욕과 꾸지람을 냈거나 상처를 받았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위축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나 가족이 그 상사와 비슷한 말 행투를 보이면서 또 행동하는 것이 그 시그널의 사인이 자기가 싫어했고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었던 상사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해서 자기를 긁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 전이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전이 감정을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치된 감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당했던 스트레스를 이 사람에게 갖다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상사에게 하지 못했지만 자기 아내나 가족에게 12조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의 상처난 낮은 자존감, 나쁜 표상을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처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심리 기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싸우듯이 공격하듯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회사에서 야단 맞고 왜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쁜 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그러는 것은 가정은 가장 안전한 세이프 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아내나 가족들에게 그런 말로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 기제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나쁜 표상을 희석시키거나 보상하기 위한 심리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낮은 자존감, 내사된 자기의 상처, 나쁜 자기 표상, 이것이 나쁜 대화의 심리학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형태의 대화로 나타나는가?
첫째가 자기 과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말로 표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 위해서 군림하듯이 지시하듯이 그리고 통제하고 조정하듯이 말하고 하면서 자기가 센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열등의식과 나쁜 자기 표상의 반영입니다. 대화하면서 70% 이상 자기가 다 말을 주도하고 나라는 단어를 많이 넣으면서 자기 잘난 맛에 과시하고 허풍을 떨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 그것은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나친 자기 과시, 자기 중심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나쁜 대화의 심리학은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의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물이 없는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을 받았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열등의식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표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거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나쁜 자아 표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 나쁜 자기 표상은 대인관계 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말 외에도 대인관계와 공동체 생활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거나 자기 보상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내 것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셀프홀릭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대인관계를 하거나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 아주 소모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평화를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자기 보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가학적인 의도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심리 기제를 숨기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낮은 자존감과 함께 이 말이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자기의 높은 그런 스트레스나 압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듯이 자기 주도적인 대화를 하면서 심지어 대인관계를 맺을 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라도 자기 상처를 상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고 대화하기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나치게 자기 과장,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나한테 있고 나의 대화 기법이나 내 삶의 패턴, 그런 자기 보상적인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대인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적인 나쁜 자기 표상의 대화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야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복음과 성령 안에서 자기 각성, 이 어웨이크닝,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훈련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힌트 하나 가지고도 자기 굽어진 나쁜 표상을 깨우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쯤 내 안에 자기 상처를 갖게 되었는가? 나쁜 표상은 언제부터 그것이 누적되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를 놓아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을 이해하라, 이런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한 이북에서 살다가 전쟁 6.25 때 월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신 분이고 총명하고 미남이고 뛰어난 적응력과 순발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온화하다가 갑자기 분노하는 그런 냉온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성질 급한 것이 저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싫었는데 왜 아버지의 싫은 점을 나는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리 좋은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6.25 때 월남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부모님과 고향과 거기에 부인이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잠시 전쟁을 피해서 떠나왔는데 휴전이 되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2 아들은 북한에 있을 적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버지는 북한 땅, 고향이 그립고 본래 있었던 부인과 자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 생활에서 6.25 직후에 어려운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화가 난 것이고 또 북한에 있을 때 고향 생각하면 이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그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그런 급한 성격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 안에 있는 저도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저 스스로도 용서하게 되면서 저도 아버지의 사슬로부터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그것을 자각하고 각성한 다음에 수정하고 새로운 훈련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지나간 과거는 지나갈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 훈련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각성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변화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쁜 대화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원인을 분석해서 잘 살피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참된 각성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잘 살필 때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가꾸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